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고전소설에는요, 장풍운전이라고 하는 작작 이상의 작품이 나왔는데요. 금년 연계교재는 들어있지 않지만 조선 후기 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내년쯤에 또 EBS의 연계 작품으로 나와도 뭐 크게 손색이 없을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이 문제 세트에 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가 28번에 있습니다. 네, 역시 3점짜리를 달고 있는 보기 문제라서 그런지 일단 오답률이 50%를 넘었네요. 자, 일단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장풍운전은 가족이 헤어졌다가 주인공이 입신양명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데 힘입어 가족이 다시 만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네, 고전소설에서 많이 봐옴직한 그런 스토리 전개네요.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사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지나간 일들이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나는 그동안 이렇게 지냈다 뭐 그런 얘기들이요 상당히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고 이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좀 어렵게 조금씩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들이 헤어져 각자 겪은 일들, 인물들이 새롭게 맺은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자, 바로 그래서 이 28번 문제가요. 큰 묶음으로 A, B, C, D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 과거 일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맨 처음 한 파트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아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을지 의아해하는데 다른 파트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해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더 사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중국 송나라 때가 배경이라고 하네요.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먼저 보면은 원수는 역시 주인공 장풍운이겠죠.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아마 뭐 오랑캐라든지 이민족 이름인 것 같아요.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돌아가던 중 단원사가 절 이름이겠죠. 단원사에서 모친과 경패낭제를 상봉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봉을 해서 서로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모친을 모시고 중당에 좌정하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부인 양씨가 장도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그럼 이 부인 이름이 양씨인가 하는데 잘 보면 이 부인인 양씨가 이 장풍운의 엄마입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내가 부친과 너를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바로 여기서 부친과 너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부인 양씨는 바로 장풍운의 엄마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두 여인이 절에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후원에서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기에 위로하러 갔더니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자,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소재들이 상당히 그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좀 있으면 이제 이 옷이 낭군의 심표라고 이제 그 울고 있는 여인 말한 장면도 나오고 다 이런 게 이제 충분히 내용일치 문제로 지금 나올 충분한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귀하게 여겨 물었더니 낭군의 심표라 하기에 더욱 보자고 하여 받아보았더니 나의 솜씨였고 너의 옷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장풍운의 엄마가 지은 옷이고 장풍운의 엄마가 장풍운을 위해서 지은 옷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울고 있는 여인이 갖고 있는 거네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단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은 옷이라고 하는 건 나만이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내 아들 옷이 맞는가, 좀 더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그걸 더 살펴보았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내 부친이 절강의 장도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나서 생년월일치를 적어 비단주머니에 넣어 웃기 속에 넣어주었던 것이 기억이 났단다. 이것을 믿을 만한 표식으로 여겨 4, 5년을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며 지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낭군의 심표라고 가지고 있던 옷 속에 이 비단주머니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비단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은 그 장풍운의 생년월일치가 적은 뭐 종이 같은 게 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건 누가 쓴 거냐면은 장풍운 아빠가 이렇게 써 넣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건 장풍운의 옷이라고 하는 걸 확신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A만 놓고 보면은 왜 장풍운 아빠가 왜 장도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풍운의 관상을 보였을까? 일단 왜? 하고 의문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B나 C나 D를 보면 아, 이제 그 의문이 풀리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결국 여기서 이제 경패낭자는 결국 부인 양씨한테는 며느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그렇게 같이 여승으로 지냈다가 이렇게
그 장풍원의 옷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장풍원의 옷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고 자기 며느리 같이 그렇게 지내온 지가 4, 5년 되었다. 그렇게 A 부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참고로 적어 놓은 게요. 이게 다른 지문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장풍원 아빠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문에는 장풍원 아빠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풍원의 아빠 이름은 장희입니다. 장희. 네.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원수가 못 참게 아뢰었다. 자, 그러니까 풍운이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B 부분입니다.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도적한테 잡혀가다가 도적이 데리고 다니기 귀찮았는지 버렸네요.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낭자의 부친, 즉 경패 낭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낭자와 백년가약을 정해주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바로 이게 이제 영웅의 일대기 서사 중에서 하나의 구조 같은 거죠. 일단 시련이 닥쳤고 그 시련이 닥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쭉 읽어보면은 시련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표시를 해놓은 게 도적한테 잡혀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벌어져서 그 상태를 1차 시련, 그 1차 시련을 도와준 사람 바로 낭자의 부친이 바로 낭자의 부친을 1차 조력자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제 다른 지문 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낭자의 부친 이름도 나올 텐데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 낭자의 부친 이름은 이운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운경. 그러니까 이운경이 그 딸하고 아들로 이 경운이하고 경패를 일라밀려를 낳는데 이제 그 일라밀려를 낳은 부인은 죽고 이제 후처를 맞이합니다. 바로 후처가 여기 나오는 호씨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구박한다는 호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통판이 하신 대로 여기 통판이 누구냐면 통판이 바로 이운경 1차 조력자 낭자의 아버지 가리키는 겁니다. 통판이 계시하신 대로 호씨의 구박을 견디다가 결국 낭자와 이별하고 동서를 걸식하며 다녔습니다. 이걸 좀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패하고 그 경운까지 일남일녀를 낳고 전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씨가 후처인데요. 호씨가 후처인데 이 경패 낭자의 아버지, 즉 이운경이 경패와 이 풍운이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호씨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분이 나온다면 이것도 흔히 나오는 바로 혼사장의 모티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이운경이 죽어가면서도 이런 호씨의 구박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부를 아마 남겨두고 좀 유서를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운경이 돌아가시면서 계시하신 대로 일단 뭐 호씨의 구박을 참고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풍운이 혼자 가출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바로 이렇게 호씨가 구박했다는 것에서 또 하나 이제 모티프를 찾자면은 전처 소생과 후처, 즉 계모와의 갈등,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티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갈등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압축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데 만약에 요 파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부분이 또 지문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이런 혼사장의 모티프라든지 계모와 전처 소생 간의 갈등 모티프 충분히 보기 같은 걸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더 제가 스토리를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이 호씨의 구박을 못 견뎌가지고 이 풍운이가 그 경운이 그러니까 그 전처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즉 자기 처남이죠. 경운이를 데리고 가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는 그 동서로 걸식하며 다녔다고 그랬는데 아마 광대들 무리를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 광대들 무리를 따라다니는 부분이 나온다면 또 그 부분은 조선 후기의 서민들의 문화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그 경패낭자가 혼자 남게 되겠죠. 근데 경패낭자 역시 혼자 남으니까 호씨가 이제 다시 재혼하라고 또 막 강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패낭자 역시 그 호씨의 막 그런 재혼하라는 막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가출합니다. 근데 가출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꿈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 즉 경패낭자의 아버지 이운경 씨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단원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단원사 절에 들어가서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원사에서 풍운이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스토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 이 B 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 천행으로 서주의 왕상서 댁에 의탁하여 왕상서의 사환으로 지냈습니다. 자, 이 왕상서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2차 조력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호씨 구박을 못 이겨서 가출해서 걸식하고 다닌 건 2차 시련. 근데 2차 시련을 도와준 2차 조력자가 왕상서입니다. 아마
이부상서 왕공렬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왕상서한테 의탁을 해서 이제 사원 뭐 일종의 심부름하는 하인 같은 거죠. 그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천행으로 과거를 모아 장원급제해서 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나온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B 부분입니다. B 부분. 자, 그러면 이 A 부분하고 B 부분하고 묶어서 28번의 1번 선지를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네, 28번에 1번 A하고 B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죠. 네, A에서 모친이 자신이 지은 원수의 옷을 낭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는데 바로 그 여인이 경패낭자죠. 여인을 만났는데 경패낭자를 만났는데 B를 통해 원수가 그 여인과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어. 즉 경패낭자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줬다. 그런 사정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받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어 서주에 내려가 왕상서의 여십과 혼인한 이야기. 아마 왕상서 딸 이름이 부용이라고 나옵니다. 부용이. 왕상서의 여십과 혼인한 이야기와 황성에 올라가, 황성에 왜 올라갔습니까? 원래 상서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 하여튼 운이 좋아가지고 과거를 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또 하나, 또 부인을 또 하나 맞습니다. 이제 아마 요 사람은 원찬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식 부인이 아니고 아마 첩 개념으로 해서 후궁으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네요. 아마 이 원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성에 갔다가 아마 원천의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과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있는 딸을 또 이렇게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아니, 후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부인하고 경패낭자에게 말씀드렸더니, 딱 독자가 처음 읽을 때는, 그럼 자기 말고도 결혼을 2번 더 했던 얘기 들으면 당연히 질투가 나고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여기 이게 스몰 a로 묶여 있습니다. 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즐거워하였다. 좀 납득이 안 가죠. 지난번에 6월 달에 그 평권 모의고사 소현성록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소현성록에서도 그 3명의 부인들 사이에 서로 막 굉장히 암투가 심하고 막 가정에 굉장히 불화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런 소설에 비해서 이 소설은 그래도 이렇게 경패낭자가 자기 말고도 2명의 부인을 더 두었다고 하는 건데 딱 들었을 때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즐거워했다. 약간 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30번에 1번 선지 가서요. 30번에 1번 선지 가서 이 스몰 a 부분이 뭐 원수가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이후의 행적을 모친과 낭자가 긍정적으로 여겼다. 그런 선지가 1번입니다. 제가 이걸 줄여서 긍정적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뭐 누가 봐도 쉽게 이건 맞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화면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얘기입니다. 30번의 1번 선지. 자, 그러면 이 소설에는 뭐 부인들 간의 갈등은 그럼 안 나오는 소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 지문 뒷 이야기가 또 그 뒤에 결혼한 또 다른 부인하고 경패하고 사이 또 갈등 관계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당시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만한 요소들은 지금 다 갖추고 있죠. 뭐 계모 나오고 계모한테 부학받는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또 도와주는 사람들 얘기 나오고 또 뭐 부인들 간의 갈등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B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 부분을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장풍원이 말을 이어갑니다. 네, 천자께서 명하시어 소자를 불러 이르시기를 서번과 서달, 아까 서번과 서달 앞부분 줄거리 나왔죠. 거기 그 서번과 서달이 36도 군장과 도모하여 대국을 침범하느라. 대국이 바로 이 자기들 나라겠죠. 중국이겠죠. 너를 대사마 대원수로 삼으니 이 사임금을 가지고 정병 80만을 조발하여 번국을 소멸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소자가 한번 전장에 나아가 서번과 서달 36도 군장, 좀 이름이 특이하네요. 36도 군장을 모두 소멸하여 천은을 만분의 1이나마 갚고 돌아오다 서천관에 이르러 유숙하고 있을 때 금산사 화주승이라 하는 노승이 꿈에 나타나서 정말 이분 정말 꿈에 잘 나타납니다. 자, 우리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진짜 이런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앞일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여튼 노승이 꿈에 나타나서 연암으로 가라고 했다. 근데 이에 연암에 이르렀는데 또 그 도사가 꿈에 나타나서 단 온사를 찾아가면 절로 부모와 낭자를 만날 것이라 하기에 이리로 온 것입니다. 와. 자, 근데 이것도 물론 뒤에 내용일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노승이 가라고 한 데가 처음부터 단온사를 찾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연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했다가 거기 연암에 갔더니 또 한 번 꿈에 나타나서 단온사라 가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뭐 고전소설에서 꿈 얘기 나오면 항상 그 미래 일을 예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항상 꿈이 나오면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여기 C까지, 큰 C까지 보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선지가 28번 3번 선지니까 또 28번 3번 선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28번 3번 선지입니다.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네, 과거를,
우연히 보게 돼서 장원급제에서 한림학사 지냈다고 했죠. 근데 시를 통해 한림학사에서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즉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 승리했죠. 가문의 영광을 가능하게 하는 큰 공적을 세웠음을 알 수 있어. 이것도 그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나오고 중략 이후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죠. 중략 이전에 마지막 문단이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니, 자, 바로 보기 나온 대로 이렇게 그동안 일들을 압축적으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이제 스몰비가 나옵니다. 스몰비. 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 나오는데, 이제 30번에 이번 선지는 직접 한번 화면을 옮겨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화면을 옮겨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30번에 이 B번을 보면요. 원수의 모친과 낭자가 황제와 도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뭐 황제에 대해서는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했으니까 황제가 당연히 고마운 마음인데, 도사에 대해서는 뭐 고마운 마음 뭐 그런 얘기가 안 써 있어요.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라고만 써 있으니까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 그럼 뭐 도사한테는 뭐 고마운 마음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추리한 겁니다. 추리. 그러니까 비단 이 뭐 감복이니 감사니 뭐 이런 문구에 얽매일 거 아니고 충분히 그 심리를 한번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제야 뭐 당연히 황혼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텐데, 그건 도사는 아예 뭐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해본 말인데 우연히 뭐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적중한 거지 뭐 그렇게 그냥 무시했다거나 그런 심리가 전혀 아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무시하는 심리가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그렇게 어디로 가라 해서 이렇게 모자간에 상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도사한테도 역시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네. 그런데 혹시나 이제 5번 선지까지 봐서 답이 없으면은 뭐 2번이 답일 줄 알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뒤에 보면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확실한 답도 그게 확실한 답인지 모르고 함정에 빠지면 이제 2번하고 5번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답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일단 B는 맞습니다. 네, 도사에 대해서 감사라는 표현 안 쓰고 감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도사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만나게 됐으니까 당연히 도사한테 고마운 마음 느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중략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중략 이후. 자, 이 원수가 또 어디 뭐 군대를 이끌고 어디 갔던 모양이네요. 행군의 여정이 피곤하여 잠깐 졸았는데 전날 밤중 꿈속에 나타났던 도사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이 도사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원수는 부친을 눈앞에 두고 어찌 잠만 깊이 자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도 만나겠네요. 자, 그러고는 문득 사람이 보이지 않거늘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었다. 자, 이제 스몰씨가 나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였으나 도사의 영감과 신기함은 탐복할 만하였기에 올라갑니다. 탄복할 만하였기에 여기서 딱 마침표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30번의 3번 선지 스몰C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원수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도사를 신뢰했다. 바로 신뢰. 네, 그대로 적절한 선지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화면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야, 도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부친을 찾을까 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각 도와 각읍의 사사와 수령을 모두 청하였다. 왠지 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 꼭 심청전을 떠올리게 하네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찾겠죠. 네, 자리를 정하고 즐기며 차례로 술잔을 권했는데 분함은 남방의 대관이었기에 분함태수가 오른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자, 이거 딱 보면 분함태수가 장풍은 아빠구나. 네, 금방 이렇게 감이 올 겁니다. 네, 역시 분함태수가 장풍은의 아빠라는 것이 맞음을 확인하는 스토리로 쭉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자, 잔이 두세 번 돌아간 뒤에 분함태수가 눈을 들어 원수의 고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 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가 난 듯 하였다. 그만큼 이제 장풍은 역시 주인공이 잘생겼다, 키 크고 잘생겼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실제로 뭐 천상계에 있는 성권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천상계 성권처럼 아주 진짜 멋있고 잘생기고 보였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 스토리 구조를 보면은 거의 천상계 선관이 벌을 받고 이렇게 지상계 태어나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가는, 이미 계획된 그런 인생 스토리 살아가는, 그것이 다른 고전 소설에서 보는 선관이 지상계 태어나서 겪는 스토리 거의 뭐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 지문 자체만 듣고 보면은 천상의 성관은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냥 그것처럼 아주 잘생겨 보였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조금도 즐거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고했던 장도, 네, 아까 전에 장도가 처음에 그 부인 양씨가, 아까 다시 한번 앞부분 줄거리 밑으로 갈까요? 네. 부인 양씨가 장도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이 장도가 괜히 이렇게 천문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큰 칼이 뭔가 좀 사연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고, 역시 이런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들 항상 또 문제로 나오죠. 바로 그래서 뒤에 가서 이렇게 기역으로 드디어 문제로 나올 준비를 하라고 기역으로 일단 묶어놨습니다. 장도를 만지면서 슬퍼하는 듯하였다. 이를 보고 이제
스몰 t가 나옵니다. 불암태수가 문득 풍운이 생각나 흐느끼며 생각하기를 풍운도 살아있다면 내가 주었던 장도를 만지면서 저렇듯이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며 자세히 보니 그 원수의 장도가 풍운에게 채워주었던 장도와 똑같았다. 네, 일단 여기 스몰 t번이 30번 4번 선지가 뭐냐 하면은 불암태수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림을 느꼈다. 이것은 당연하죠. 역시 4번 선지 당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도를 보고 이제 어떻게 내가 풍운이한테 준 거하고 똑같을 수 있지? 그러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실제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마음속으로 너무 놀라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공경을 표하고 원수에게 물었다. 원수가 자신 장도는 반드시 복음일 듯 합니다. 황송하오나 한번 구경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원수도 이제 이 말을 듣고 뭔가 좀 약간 마음이 좀 약간 잡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오히려 반기면서 장도를 끌어주었다. 이제 스몰 2입니다. 불암태수가 자세히 보더니 이것은 정녕 자식 풍운의 칼이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30번의 5번 선지인데요. 스몰 2의.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이 파트에서 불암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는지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5번 선지입니다. 30번의 5번 선지. 불암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는지. 자, 일단 뭐 좀 있으면 이 뒤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 텐데요. 일단 이 부분까지 보면 약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칼만 확실했습니다. 칼. 네, 장도. 네. 장도만 자기 아들한테 주었던 장도, 자기가 아들한테 주었던 장도하고 똑같다는 거, 여기까지만 확신한 거지, 바로 원수가 자기 아들 풍운이라고 확신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 뒷부분 읽어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보고 이제 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B가 나오는 2번하고 요 2가 나온 5번하고 이 두 개를 놓고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문 읽어보면서 왜 아직 칼만 본 단계에서는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다고까지 말할 수 없는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태수도 이제 자기 그동안 일들을 말하겠죠. 네. 황공하오나 하관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고요. 하관이 앞뒤 내력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태수가 일러주는 그동안의 이야기가 또 큰 D로 또 묶여져 있습니다. 네. 황공하오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양창군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 장인어른이 양씨니까 그 자기 부인도 양씨. 그러니까 아까 풍운이 엄마가 부인 양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이 사람이 불암태수가 풍운이 아빠가 확실하다고 하는 걸 점점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양창군의 딸에게 장가 들었는데 하여튼 결국 장검이 여기 뭐 길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 장도가 그 자기 장인의 아버지로부터 쭉 대대로 처갓집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혹시 나중에 요 부분 가지고 내용을 친 문제를 냈다면은 이제 내용을 친 문제를 낼 거에 대비해서 굳이 뭐 요 부분 하나하나까지 뭐 이것이 자기 장인의 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물려왔고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 세세하게 그렇게 시간 걸리면서 읽어 내려갈 필요 없고요. 요 부분이 일단 이 칼이 가보로 내려오게 된 내력이 요 부분에 나와 있구나. 일단 그 정도만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가보로 내려오게 된 내력에 대해서 좀 함정을 판 것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와서 확인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보로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 칼의 이름은 연평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관이 매우 아끼던 것이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풍운이를 낳은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후 제가 늦게야 한 아들을 낳았는데 용보가 비범하였기에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 절강의 도사에게 관상을 보았습니다. 아까 A 파트에서 풍운이 엄마가 너네 아빠가 절강의 도사에게 너 관상을 보게 한 적이 있었다. 그 얘기 나왔을 때 왜 관상을 보게 했지? Why?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 해결됐습니다. 워낙 어려서 뛰어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명이 짧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부모로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서 절강의 도사에게 관상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라 드디어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근데 좀 더 이 얘기를 보충해서 해보면요, 아마 이 풍운이가 벌써 7살 때부터 글을 잘 읽고 활쏘기도 잘하고 아주 정말 남들보다 완전히 영재죠. 영재, 신동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아빠가 많이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상을 봤더니 관상 보신 도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10살 이전에 부모와 이별할 것이라고 하기에 정말 끔찍한 예언이죠. 이별할 것이라고 하기에 혹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자식에게 채우고 생년월 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까 이 풍운이 아빠가 자기 부인이 만든 풍운의 옷에다가도 이렇게 생년월 일시를
넣은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는데 이 칼에다가도 역시 생년월 일시를 넣은 또 비단 주머니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물건들이 어디 뭐 잃어버려 가지고 딴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계속 풍운이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고요. 더욱더 이제 이 물건만 가지고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부족할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물을 넣어뒀다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아까 그 경패낭자가 표현한 용어들은 심표 같은 거죠. 네, 역시 이 생년월 일시를 적은 거, 이것도 역시 나중에 또 문제로 묶여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장도에다가 생년월 일시를 넣어놨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난리가 뭐냐면 그 또 가달이라고 하는 또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풍운이 아빠가 요 가달을 물리치러 이제 싸우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가달을 치러 경사로 올라갔고, 자 그러면 이제 집에는 부인하고 아들만 남았겠죠. 처 양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천자께서 하관에게 분함태수를 제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을 세운 공로로 이렇게 분함태수라는 벼슬을 얻게 되어서 자기가 그래서 지금 분함태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이에 부담으로 내려올 때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 도사 예언대로 아들하고는 이별을 하게 된 거네요. 네. 하여튼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 없어 홀로 분함에 도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원수가 차신 장도를 보니 문득 자식이 생각나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칼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뒤를 쭉 읽어봐도 이 풍운이 아빠가 아직까지는 그 칼만 가지고는 원수가 풍운이구나 아직 확신하는 단계 아닙니다. 그 칼이야 뭐 잃어버려 가지고 어디 시장에다 해서 팔아 가지고 그렇게 유통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풍운이 본인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개연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실한 게 필요하겠죠. 역시 아까 경패랑자가 가지고 있던 옷과 마찬가지로 뭔가 생년월일시가 들어가 있는 그것만 나오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바로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그때 요거를 하기 전에 네, 일단 또 여기 뒤까지 나온 부분에서 아까 28번 보기가 있는 문제 2번, 4번, 5번 선지를 풀 수 있으니까 같이 그거 마저 보겠습니다. 네, 28번은 2번 선지입니다. 이건 A와 D 가지고 푸는 겁니다.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D를 통해 부친이 원수의 관상을 본 이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너무 재주가 뛰어나니까 단명할까봐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B, D 가지고 풀 수 있는 건데요. B, D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두 사람에게 시련을 초래했지만 두 사람에게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그럴듯한데요. B는 맞습니다. 아니, B, 원수한테는 맞아요. 진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첫 번째 조력자 경패랑자 아버지 만났죠. 그리고 또 그 계모 장모 때문에 구박에 시달려가지고 가출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두 번째 조력자 왕상서 만났죠. 다 그런 얘기들 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 되고 대원수 되고 충분히 이 B는 오히려 이 시련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세를 한 거 맞습니다. 근데 D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방금 D에서도 봤듯이 이 풍운이 아빠가 분함 태수가 된 거는 풍운이 아빠가 이렇게 가다를 물리쳐가지고 그 공으로 분함 태수가 된 거고 그 분함 태수를 제수받은 이후에 부임하러 가는 길에 집에 와보니까 이제 자식하고 다 부인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풍운이 아빠한테는 먼저 출세가 먼저 된 다음에 불안태수가 된 다음에 이렇게 아들과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여기 D 부분을 보더라도 이 아빠한테는 이렇게 부자간의 이별이 이렇게 출세 발판에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이건 전적으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앞뒤가 바뀐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풍운이 아빠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다를 물리쳐가지고 이렇게 분함군수로 출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친이 틀렸습니다. 네, 4번이 답인데 요것도 아마 요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가지고 좀 오답률이 약간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보겠습니다. CD를 통해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전쟁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꿈속에서 도사가 그렇게 지시해주는 대로 어디 찾아갔더니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부인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그렇게 이제 결국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도 이 전쟁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평가하기 나름으로는요. 여기서 이 소설에서의 전쟁의 역할은요. 이게 뭐 주인공이 뛰어난
영웅으로서의 뭐 지략을 발휘하고 무용담을 보이고 무술이 뛰어나고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전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가족 간에 제외하던 수단으로 그렇게 전쟁의 역할이 그렇게 가족 간에 제외하는 수단으로 이 소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외하는 수단으로. 당장 요 지문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원수가 서번과 서달 물리치고, 또, 풍운이 아빠가 이렇게 가달 물리치고 할 때, 뭐 어떤 지략을 쓰고, 어떤 뭐 뛰어난 무술을 보이고, 그런 무용담 얘기 거의 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되고,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전쟁의 역할을 이 소설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지문 마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남태수가 원수한테 이제 이 칼을 어디서 씁니까? 그렇게 물어봤고요.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바로 그 주머니에서 생년월 일시를 써둔 유서를 내어 그거 역시 니은으로 묶어놨습니다. 생년월 일시를 썬 유서를 내어 태수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여 말했습니다. 소자가 불초자 풍운이로소이다. 그리고 지득히 애통해하니 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유서를 받아보니 과연 자신의 친필이 분명하였다. 네,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아까 장도가 기억이었고 이 생년월 일시를 써둔 유서, 이것이 니은이었으니까 요걸 문제로 만든 29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29번 문제, 기억, 장도, 니은, 생년월 일시를 써둔 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이 확실하거든요. 모두 기억, 니은은 모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가 되고 있다. 너무 답은 확실한 5번이라서 나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정답이 맨 끝에 5번에 있다 보니까 뭐 정답은 확실하긴 하지만 답을 고르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일치 문제 27번을 보겠습니다. 네, 27번입니다.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적절한 것은입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번 선지. 부남태수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종적을 찾지 못한 채로 부남의 부임을 이게 딱 맞네요. 근데 처음에 다짜고짜 1번부터 정답으로 나와 있으니까 왠지 찜찜하지 않습니까? 너무 확실한 게 1번에 덜컥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1번 답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넘어가는데, 너무 확실한 게 1번에 있으니까 좀 찜찜해서 역시 뒤에 것도 안 볼 수가 없네요. 2번 선지. 양씨는 낭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고 나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 선지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이 지문으로 보더라도 맨 처음에 처지가 같아서 절에서 같이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고 같이 여승이 됐다가 그렇게 옷을 안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자기 옷이라는 거, 자기가 만들어준 옷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제서야 자신이 며느리라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땡이고요. 3번 선지. 원수가 도적에게 잡혀 있을 때 낭자의 부친이 원수를 도적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아니죠. 이렇게 원수가 낭자의 부친을 만나게 된 계기가 도적이 이 원수를 납치해서 데리고 다니다 그냥 귀찮은지 버렸습니다. 버려져가지고 그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낭자의 부친이 원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키워준 거죠. 결국 뭐 낭자의 부친이 구해준 것까지는 아닙니다. 땡. 4번 선지. 원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주의 왕상서 댁에 자신을 의탁했다. 아,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왕상서 집에서 사환으로 지내다가 이제 왕상서의 심부름으로 황성에 갔는데, 황성에 가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과거 시험 보게 됐다. 그런 얘기죠. 처음부터 과거 시험 보기 위한 목적으로 왕상서 댁에 의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호씨의 구박에 못 이겨가지고 떠돌아 다니다가 또 왕상서 집엔 의탁을 하게 된 것이고, 과거 시험은 왕상서 심부름으로 황성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고, 이것도 완전히 틀렸고요. 5번 선지. 부남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원수가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거 내용 잘 안 읽으면 그럴듯합니다만, 이게 칼이 자기가 준 거하고 똑같다고 했고요. 아, 정말 천상의 성관처럼 잘생겼네. 그런 뉘앙스까지 하면 정말 나하고 정말 많이 닮은데 아들이 확실하다. 그런 뉘앙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섣불리 그렇게 잘못 판단하기 쉽긴 합니다만, 칼까지만 확신을 했고 자기 아들로 확신한 건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오고요. 특히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성관 같다, 그렇게까지만 아주 감탄하면서 얘기했지 뭐 자기와 닮았다 그런 거 결코 판단한 근거 없습니다. 5번도 땡. 답은 확실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그 뒷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뒷이야기도 충분히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첩 갈등 간의 그런 갈등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포커스 맞추면 충분히 지문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공을 세우고 각자 아들하고 아버지가 공을 세우니까 원수는 좌승상으로 더 벼슬이 올라가고 또 아버지는 유왕으로 그렇게 벼슬이 더 올라갔고요. 근데 또 장풍원이 결혼을 또 합니다. 이 명현왕이라고요. 황제 동생인데 명현왕의 딸이 유경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계속 풍운이가 이
명원왕의 딸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유경호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이민족이 또 침입합니다. 이번엔 토번이네요. 토번을 침입을 해가지고 풍운이 또 토번을 물리치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토번이 아니고 장풍운이 열심히 없는 사이에 이 유씨 부인 유경화가 이제 경패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계교를 써가지고 경패를 음해해서 그래서 경패가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풍운이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진상을 밝히고 결국 유씨는 처벌을 받고 죽게 되고 나중에 또 풍운이는 또 벼슬이 서량왕까지 올라가고 하여튼 온 가족과 자손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 뒷부분도 처처 간의 갈등 간의 이 부분도 충분히 얼마든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재미있는 소설 장풍운전 같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